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완전히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왕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자, 병원에서도 진두지휘 특명을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내린 특명은 이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뭘 내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멍하고 있지 않느냐? 요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라인을 지금 침탈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걸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라인, 지금 이번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네이버 라인하고요, 야후저팬, 여기 이제 소프트뱅크가 하는 거잖아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지금 현재와 같은 요 라인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이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 과거에 지금 언론을 보면요. 요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한쪽으로는 문재인을 때리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누구를 때리고 있느냐? 바로 이낙연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 바로 지금 야후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야후의 문제점을 야기한 사람이 이제 결국은 저 문재인인데 말이죠. 예, 멍하고 있는 그 원인은 지금 문재인이가 준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을 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을 때리는 것은 바로 뭘로 때리느냐? 이낙연은 말이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너희들 무식해. 공부 좀 해.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 맨 먼저 국회의장의 중립을 지키면 안 돼. 혁신을 해야 돼. 확실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의정을 주도해 나가야지 무슨 소리야. 요러한 강한 그 반격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추미애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중앙일보가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추미애가 사실상 이제 국회의장으로 낙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박찬대가 말이죠. 원내대표가 직접 가지정리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병원에 입원했나 했더니요. 요런 악역은 지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자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점잖게 쉬고, 악역은 박찬대가. 자, 그래서 한쪽으로는 문재인 때리고 한쪽으로는 이낙연 때리고 본인은 악역 담당을 안 하면서 박찬대한테 하고 1인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재명의 이 꼼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된 방향으로의 머리 쓰는 거는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과거 문재인이가 어떻게 해서 이 라인 사태의 원흉이 되는지 말하자면 죽창가를 드는 거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직접 국회의장 가지정리하러 다니는 요 꼴을 갖다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국회의장의 추미애를 세우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혼자 특검 정국을 유도해 나가? 그러면 또 이게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이제 추미애하고 짝짝꿍이 되라 이거죠. 그래서 이 박찬대가 지금 밀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혼자 하지 않고 이 역할 반은 당에서는 이재명이가, 국회에서는 추미애가 이렇게 해서 탄핵을 몰아붙이겠다. 그리고 특검을 몰아붙이겠다. 오로지 3년 이내에 윤 정부를 쓰러뜨리겠다. 요 작전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무서운 지금 전략을 펴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정보 판단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가 말이죠.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오늘 바로, 그러니까 이 특검 정국, 그 다음에 이 탄핵 정국 오지 않기를 바란다. 요 얘기는요. 이런 걸 이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게 긍정의 부정화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긴 내가 추진해.
너 그러니까 탄핵 안 맞으려면 특검 다 받아내 대통령이요. 딱 요 경고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 지금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은 아니되옵니다. 법률적으로도 아니되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왜 되지 않는 탄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지를 목표인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민전 이 교수 이번 비례대표 당선인이죠. 요 분이 이제 3명의 김혜경, 그 다음에 김정수 요 두 여사 말하자면 두 부인의 특검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USB에 대한 특검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검 맞불론이 우리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정치평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머리는요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 야권의 이런 작전에 말려들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야후 재팬하고 네이버의 라인 이게 둘이서 통합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이다. 자, 그래서요. 요게 때는 언제로 올라가냐면요. 2019년도 11월로 11월 달 조선일보를 11월 18일 조선일보를 보면 그 딱 기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통합 시작은 결국은 언제서부터 시작했느냐? 2019년도 7월 달에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손정희를 만나면서 요게 시작이 됐다. 요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러한 내용을 누가 싣고 있느냐? 시사주간지 주간문춘. 주간문춘은 아주 유력지죠. 유력 주간지죠. 일본에서. 예, 아주 권위 있는. 그러니까 이 유력 주간지 주간문춘이 보도하는 것은 거의 사실로 보면 돼요. 우리가 신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난 2019년도 11월 14일자 온라인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손정희하고 이제 왼쪽에 손정희잖아요. 이 문재인하고 이게 말하자면 2019년도 7월 4일 날 청와대에서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때 말하자면 그 네이버 라인하고요. 야후저편이 합병한다. 예. 둘이서 공동으로 50대 50의 지분을 투자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 하나의 이제 이 회사로 만든다. 요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임이 7월 4일 날 그러니까 이 문재인하고 이제 이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만나고 나서 손정희가 바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네이버의 이혜진을 만납니다. 이혜진 당시 이제 네이버 창업자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GIO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책임자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모처에서 이제 성북이니까 한식당 점자는 한식당이겠죠. 여기에서 2시간 30분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요. 7월 4일 날 2019년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2019년도 7월 4일 날 청와대에서는 무려 1시간 30분이나 만나요. 자, 이거는 이제 손정희가 말이죠. 미리 청와대에다가 좀 만나고 싶다. 라고 제안을 해서 청와대가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 11월 18일 날 통합 관련해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손정희하고 이혜진이가. 그래서 라인의 최대 주주인 네이버하고 야후 저편을 운영하는 제이홀딩스의 모 회사가 어디냐? 소프트뱅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사를 먼저 설립한 다음에 이 합작사로 제이홀딩스와 라인을 모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요렇게 당시에요.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요. 주간문춘 조선일보가 자세히 그 당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간문춘도 그렇고 대단히 신뢰성이 높은 보도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라인 사태의 원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이다. 요거를 이재명이가 무식해서 몰랐겠죠. 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뭘 내놨습니까? 본인의 이제 이 페북에다가 지금 한 이틀 전 새벽이죠. 새벽에 연 3개의 메시지를 날렸어요. 연 3개의 메시지를.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날린 이 메시지를 보면요. 자, 맨 먼저 이렇게 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제가 쫙 보면요. 이재명이가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멍하고 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뭡니까? 이게 이제 라인을 압박한 총무상, 알고 보니 이토루미 후손, 요 기사를 또 공유해놨어요. 그리고 요것은 실수일까? 예. 요렇게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게 실수이냐 이거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권이니까 이 의도적으로 그냥 넘어가게 그런 게 상납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실수일까 하면서 지금 이제 독도가 일본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민방위 영상, 요 지도, 요거까지 걸어놓고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검찰을 비판했고요. 자, 그래서 이 마스모토 이제, 자, 마스모토 이 장관을 비판하고 있고요. 요런 이제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할머니가, 예, 이 할머니가 이토 히로부미의 손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이 마스모토 장관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는요, 강도현 차관이 즉각적으로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 예, 라인, 지금 이제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기자회견까지 우리 정부가 하고 나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대대적으로 비판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문재인이가 사실상의 책임자인데,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다기보다도, 이재명의 문안을,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원 책임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원 책임자를 먼저 때리는 거나 때렸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뒤늦게지만은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지금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으로는 이제 이낙연을 때리는, 이거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국회의장을 이제 2번 하게 돼 있잖아요. 다수당이니까 이제 전반기, 후반기 하는데,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이제 문희상, 그 다음에 김진표, 요를 2번을 했고, 요번에도 이제 전반기는요, 지금 추미애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그 다음에 이제 친명 3명에다가 우상호, 요 4명이 지금 이제 출마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 4명이 출마했는데, 조정식, 정성호, 요 2명을 지난 5일, 6일 날 연거푸 박찬대가 만나서요, 예, 출마를 하지 말아달라, 등록을 하지 말아달라, 요렇게 요청을 했는데, 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등록을 했어요. 요거 이재명이 눈에 한번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 박찬대가 말이죠, 요 2명,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를 만나서 불출마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왜? 정성호는 꼼짝 못하잖아요. 친명 좌장이고, 그 다음에 연수원 동기고, 제일 연수원 동기 중에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호는 본인 입으로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에 이제 성공시켰다 이거죠. 예, 명분이. 그러면서 딱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조정식은 불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은 누가 만나러 가느냐? 이제 박찬대가 조정식까지 만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느냐? 이거는 추미애가 직접 만나서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추미애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추미애를 점지했다.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개딸들이 말이죠. 이 당원 게시판에다가 국회의장은 추미애 장군으로, 이런 주장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 이재명의 판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도 이비예로 하부이파, 이런 패러디 사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미애로 끝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박찬대가 이 조정식하고 정성한테 뭐라고 했냐?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데, 당원이 뽑은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추미애로 결론된 거고, 조정식이도 말이죠.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이 되려고 이런 사진까지 올려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겉으로 보면 좀 유연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유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지금 싸운 사람이야. 예, 의장 단상까지 이렇게 점령한 사람이야. 요런 사진까지 공개해서 또 요것도 파장이 일어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요 4명,
요 4명 중에 추미애로 끝났다. 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확실하게 끝났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정도는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나서기에는 이제 부담스럽죠. 예, 왜냐하면 뭐 그러면 또 이 비명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뒤로 살짝 숨고 딱 밀명을 내는 거예요. 박찬대한테 네가 알아서 정리해. 예, 자 그러면은 왜 추미애냐? 요 4명 중에 최고의 강성이 누굽니까? 추미애거든요. 그래서 추미애의 강성은 어디서부터 나타났냐? 김진표가 중립을 유지했는데 요거 안 되겠다. 요 중립이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 의정을 주도하겠다. 요렇게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열받으니까 너 공부 좀 해. 한마디로 무식해. 요렇게 미국에 가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입장문을 내놓고 반격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추미애를 내세워갖고 이낙연도 더 죽여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잡고 요 두 토끼를 쫓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가 말이죠.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기자회견은 내게서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예, 그러니까 야권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을 하고 자기네도 가만히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여권의 선전포고를 하겠다. 선전포고가 뭐냐? 탄핵이라는 겁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탄핵하고 하나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민생회복 이 지원금 25만 원 주는 걸 갖다가 처분적 법률, 그래서 우연심판 청구하겠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요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일 없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 의견을 전격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국정기조 전환 안 하고 야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지금 발언을 한 거예요. 핵심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여권도 여기에 대해서 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단 뭐 192석을 갖고 있고 이 반란표 지금 8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8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제 압축하면 우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배신자들이 누구냐? 유승민하고 김무성 이런 배신자가 국민의힘에 지금 있겠느냐? 108석 중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는 언론이 완전히 지금 다 이제 뒤집어져 갖고 좌파적 성향의 언론이 판을 말아먹었는데 지금 현재의 언론 환경은 그나마 지금 많이 고쳐진 것이 아니냐.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방심위도 있고 방송통신위에도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요. 좌파에 기울어져 있는 언론 환경이 아직도 강하다. 물론 KBS가 돌아왔고 YTN이 돌아왔어요. 예. 그렇지만은 여전히 좌파 매체들의 이 강성 좌파 매체들의 특히 좌파 유튜버들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는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배신자가 없을 것이다. 배신자. 지금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최상병 건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안철수 대놓고 나는 찬성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자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좀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예. 이 국민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뭐, 높아졌겠죠. 예. 2017년도 대비. 그러나 저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 오히려 국민의 정치 수준을 과연 이제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높아졌겠지만 현실 정치 투표 행위에 비춰볼 때는 국민 정치 수준이 결코 높아지지 않았다. 예. 아니, 이재명하고 조국 같은 범죄인이 이끄는 정당이 192석이나 딱 차지하도록 투표하는 행태? 이게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고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 두 사람보다는 아무리 윤 대통령이 믿고 한동훈 위원장이 믿다 하더라도 요 두 사람보다는 100배 만배 나은 거 아니겠어요? 범법자 아니잖아요, 우선.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제대로 된 정당의 대표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표를 찍어줬어.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는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겠지만은, 요런 주장을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하는데, 좋아요. 예, 좋은데, 서정욱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요
이 배신자가 없다. 언론 환경이 좀 달라졌다. 그 다음에 국민 정치 수준이 높아졌다. 요거는요, 저는 삼각형을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 요거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저하고 이제 생각이 같은 것은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헌재 구성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당명이 3번 딱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재 구성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저번에는요, 지난번에까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진보 좌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상 우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헌재 구성만도 믿기도 또 어려운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헌재 소장이 누구였느냐? 헌재 소장이 이제 친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헌재 이 좌파였었잖아요. 헌재 소장 대리가 좌파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헌재 소장은 임명 끝나고 갔기 때문에 좌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헌재 구성이 좀 다르다. 이런 측면은 그나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우연적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저는 이제 이 법 쪽에서도 이게 법리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야당이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헌재에서 이 구성도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문제는 뭐냐?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범법행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아주 엄중하게 위반했을 때 엄중한 범죄만 탄핵으로 돼 있어요. 왜? 탄핵은 그만큼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아무 때나 하면은 그러면 탄핵 의결 종수가 그렇게 무겁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헌재의 구성도 그렇지만 이 탄핵을 지금 주장하는 민주당 쪽 얘기들이 그게 과연 탄핵감이 되느냐, 그죠? 탄핵거리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다행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 지금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야당에서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금 이번에도 말이죠. 지금 범죄인 둘이, 사법 리스크 둘이서 192석을 받아낸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이다. 지금 문재인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프레임을 지금 대선 때까지,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해버리면 대선에서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예. 자, 국회 192명 의원 가지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들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판이 굉장히 쉽게 짜여지는 겁니다. 요거를 들여갖고 결국은 대선에서 정권을 뺏어 오기 위한, 그리고 지방선거도 윤 대통령 때문에 덕분에 그냥 우리가 많이 압승을 했잖아요. 요거를 뒤집고, 그 다음에는 대선도 뒤집고, 요 뒤집기 전략 차원에서 탄핵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대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력을 담당하도록. 왜냐? 여러분들 정성호도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정식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우상호는 더더욱이 이제 친명이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초강성 추미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핵 정국, 특검 정국 최적임자가 누구냐? 바로 추미애로 보고 밀어붙이는 지금 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또 법조계, 정치계에서 지금 USB를 특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요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USB와 관련해서 여적죄다, 간첩죄다, 고발도 돼 있고, 그런데 이놈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이 USB 특검, 요거에 대해서, 이 USB에 대해서 이게 원전 핵심 기술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기에 가상화폐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김남국 코인 파동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USB 안에 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제 현금은 못 주잖아요. 옛날 박지원이 영창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심어서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야말로 특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송국권 평론가가 이런 주장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USB 특검하자는 얘기는 지금 김민전 이 당선인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에는 특검으로 우리가 맞불을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